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도 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늘바이오파마가 한 4% 정도 보시다시피 제 메인 화면이 수급 화면이죠. 제가 나무증권을 쓰고 있는데 어플을 그 화면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52,9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수급 화면이 화면에 띄워져 있죠. 오늘 수급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급을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는 딱히 제가 단기 투자자도 아닌데 사실 단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급을 가끔 확인하는 이유는 그 주가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그 기회, 언제가 기회일까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질 때 수급으로 인한 하락은 언제쯤 기회가 올까? 라는 것들을 좀 보려고 가끔씩 보긴 하는데, 오늘 영상은 그 기회를 제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주가를 예측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가 하락입니다라고 예측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수급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좀 기회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구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절대 이것 때문에 상승할 거다, 이것 때문에 하락할 거다, 주가의 방향성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예측이 섞인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춰요. 주가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불휘 깊은이라는 분께서 텔레링크나 블로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 제가 채널을 만든 것도 없고요. 블로그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전혀 안 합니다. 유튜브만 하고 있고요. 청원참여님,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두 분께서 오늘도 여전히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많은 힘이 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간혹 처음 뵙는 분들도 슈퍼땡스 보내주시는데,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메모리 800만원님, 청원참여님은 저의 오래된 구독자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는 면에 저의 이 뭔가 그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모습에 성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힘이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와닿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실 때마다 내 영상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너무 저도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조금은 이제는 우리의 뇌가 좀 도파민에 절여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4만원 초반,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단기간에 약 3, 4일 만에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화수목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52,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 금액이 다들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쯤이면 도파민에 쩔어져 있어서 내일 또 오르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아니면 다른 평온한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서투신 분들이거나 수익을 많이 보고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에 도파민에 쪄들어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투자 철학이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시의적절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가의 방향이나 내일 어떻게 될지를 맞출 수 있는 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살짝쿵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요. 이뮤노반트와 하늘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고, 저평가 구간을 아직도 하늘바이오파마는 저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이 아마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면 2조 7,600억이네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57,100원쯤에서 찍고 하락을 한 이유가 딱 그쯤이 시가총액이 3조 원 가량이거든요.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오늘 좀 하락해서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 7조 8천억에서 어제가 7조 8천억이었던 것 같고요. 한 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약 한 7조 7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종가는 봐야겠지만요.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7.6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7.6조 원이면 한올이 딱 반절이라 그랬죠. 그러면 3조 8천억 원 정도가 딱 적정 가치인데 아직 2조 7천억이니까 상방은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3조 원은 넘어야 된다. 한 3조 5천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조 3천억, 3조 2천억을 가더라도 3조 원은 넘어야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3조 8천억까지 올라간다면 적정 가치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권가에 반도체주가 많은 수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많이 지금 올라오곤 있지만 사실 그 기대만큼 한올바이오파마가 제대로 평가받을 만큼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저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반도체 하면서 사람들이 다 글로 돈이 몰려가 있어서 바이오주는 빈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뿐만이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처럼 뭔가 유명하지 않은 주식들이 있고요. 뭐 유명한 주식들도 지금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기대감이 들어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점점 꺼지고 있는 느낌도 나지만 사람들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고만 바이오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건 종목마다 이제 펀더멘털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아무튼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도 지금 52,9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2분의 1가량이 적정하다라고 레포트를 많이 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펀더멘털이 많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뭐 바토클리맙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라고는 하는데 바토클리맙보다 아이메로프로바트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흔들리는 건 없어요. 시장 가치가 줄어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FCRN 저해제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시장 가치가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줄어들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이미노반트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딱 적정 가치 아니겠냐라고 저는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수급창을 띄워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좀 11만 주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52,900원 써있는 그 스크린샷 캡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금융투자가 과거 12월 말쯤부터는 중순부터인데 밑에는 더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중순부터인데 12월 중순부터는 계속 매수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11만 주라는 대량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12월 초 중순부터 계속 12월 12일 사태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를 좀 유지해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확실히 프로그램 매수 매도와는 다른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2만원일 때, 3만원일 때 못 알아보던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를 4만원, 5만원일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다 똑똑하게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못 살 때,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뭐라 그러죠? 본인들이 이제 큰 자금이 들어올 때가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큰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주가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 밑에서 못 사요. 어느 정도 올라와야 삽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큰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시가총액이 좀 커지고 나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 금액도 올라가고 유동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좋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승했을 때 팔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유동성이 많은 주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일 때는 외국인들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개인들은 열심히 모았죠.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모았고 제 구독 오래 해주신 분들도 뭐
하늘바이오파마를 잘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열심히 모으셨을 겁니다. 2만원, 3만원일 때 사라 그럴 땐 안 사고 외국인들이 4만원, 5만원일 때는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시겠죠. 외국인들, 기관들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뭐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아니지만 아무튼 개인이 외국인보다 더 현명하게, 기관보다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평가된 회사를 찾고 꾸준히 매수해서 장기간 들고 간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무튼 유의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빠졌는데 그건 이제 온전히 금융투자 때문이고요. 금융투자에서 많이 털어낸 것 때문인데 금융투자에서 왜 오늘 11만 주가량의 대규모 물량이 쏟아졌냐. 일단 투신과 금융투자의 차이를 아셔야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투신은 이제 개인들의 펀드 자금을 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도 지금 4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개인들의 투자 자금, 펀드 자금들이 하늘바이오파마라는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펀드 자금은 사실 단기적인 자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살 때는 좀 많이 들어오고요. 팔 때도 좀 많이 나가고 뭐 이런 느낌인데 투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고객들의 자금, 고객들의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자금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자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중기적인 자금, 뭐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한올이 막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다 투신에서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잦은 매매가 있는 회사의 자금은 아니고요. 금융투자의 자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금융투자의 자금은 그 투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이다. 그럼 미래에셋 증권에서 고객들이 펀드를 사서 들어오는 펀드 자금은 투신이고요. 미래에셋 증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으로 인한 운용은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대량 매도는 곧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운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그 선물과 현물의 차익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선물시장도 있고 현물시장도 있잖아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사고 팔고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어디는 사고 어디는 팔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가 있었죠. 그렇죠?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많이 벌려놨다는 겁니다. 그때 금융투자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를 틈타서 이제 대규모 차익 매매를 하면서 거래를 확정 지은 거죠. 현물을 팔고 대거로 내다 팔면서 차익을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 조금 금융투자가 많이 빠졌고 금융투자의 성격은 상당히 장기적인 성격은 아니고 거의 단타성 매매입니다. 단타라고 하기에는 뭐 현물 안에서 단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그 차익 거래 때문에 나타나는 물량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도 똑같이 4거래일째 순매수 중이고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수급은 좀 사모펀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모펀드의 수급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어제와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한올이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죠. 오늘도 좀 급등을 하고 사모펀드 물량이 지금 4거래일째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월요일날 19,650주라고 써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꾸준한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자금은 성격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큰 자금을 운영하면서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냐면 뭐 다는 아닙니다. 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대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모펀드 자금들은 특히나 바이오주 투자할 때는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열심히 모읍니다. 열심히 모아서 그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다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해소가 되고 나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사모펀드 자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들어온 이 사모펀드 자금이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 제가 뭐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려고 해보면 과거에 사모펀드 자금이 또 언제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그 11월 달쯤인가요? 그 이뮤노반트 인수라는 소문이 이제 그 카더라죠. 그게 유럽 어디 증권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흘러나왔는데 그때 한올바이오파마가 3만원 중반에서 4만원대까지 점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규모 사모펀드 자금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캡처본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 11월 달, 10월 31일 해서 11월 5일 이쯤에 23만 7천 주 사모펀드 보이시죠? 23만 7천 주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고 11월 11일 18만 1천 주 가까운 물량이 빠졌습니다. 자, 이 물량이 과연 도대체 뭐냐? 이 물량이 뭐냐? 보시면 11월 5일쯤에 그 찌라시가 터졌고요. 11월 1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뮤노반트가. 그래서 이때 찌라시 이슈가 터지면서 사모펀드가 열심히 모았고요. 이때만 거의 한 20 몇 프로 올랐을 거예요. 11월 5일 날 열심히 모아서 23만 7천 주 가까이 모았고요. 11월 11일 날 실적 발표할 때 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인수합병 얘기는 쏙 들어가고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18만 1천 주를 그대로 내다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확 사서 기대치를 부풀려서 올려놨다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해소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론이죠. 그렇죠? 사모펀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펀드가 이것처럼 막 20몇만 주 한 번에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 보고 훅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물량이 미미하긴 합니다. 5만 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토클리맙 TED 결과에 따라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모멘텀이 해소되면 그때 수익을 확정짓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데이터가 그 이슈가 소멸되면 세론을 하는 사모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 시작할 때 언제가 기회일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사모펀드가 팔면 아마 받아줄 물량들 여기저기 많을 겁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11만 주 금융투자 나왔는데 옵션 만기일이라 그래서 11만 주 금융투자가 나왔는데 이 금융투자 물량을 사모펀드나 외국인이나 다 받아갔잖아요. 그쵸? 결국은 지금 이뮤노반트의 주가든 한올의 주가든 지금 울프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도 그렇고 지금 $50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라는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리고 2027년 하반기 말쯤이 될 것 같은데 2027년 말쯤에 기대가 되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결과 발표 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주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한올이 막 30% 정도 며칠에 걸쳐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받아줄 회사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레이브스병 모멘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 그레이브스병 모멘텀이 해소라 그렇고 좀 뭔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레이브스병 모멘텀이 좀 손실이 됐다. 그러면은 많은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장의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바이오주의 조정이 오면서 한올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선가는 단기적인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심리로 움직이니까 하락이 있을 수 있어도 밑에서 분명히 받아줄 사고 싶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마 많아질 거거든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워낙 강력한 모멘텀이고 환자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언맷 니즈도 높아서 FDA가 참 좋아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FDA가 좋아하는 질환들은 그런 거거든요. 치료제가 많은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치료제가 많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이제 그런 치료제들이 안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FDA가 좋아해요. 언맷 니즈가 큰 약은 치료제가 많지만 수요도 많고 치료제도 많지만 불응성 환자들 같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 대한 약을 FDA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 승인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치료제가 많은 것들, 암 치료제들 지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한 데이터가 있어야 FDA가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언맷 니즈가 워낙 풍부하고, 시중에 70년간 치료제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하고요. 주가 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반영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번 주 내내 30% 가까이 올랐나요? 거의? 제가 퍼센트는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등을 했죠. 시장 수익률보단 당연히 좋았고요. 웬만한 바이오주들 올라온 것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장은 한올바이오파마를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증권가에서 레포트는 왜 안 나올까요? 쓸 게 없어요. 그쵸?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가 나와줘야 그 데이터를 보고 뭐라도 끄적거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저렇게 될 거다, 뭐 다음 모멘텀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라도 쓰겠는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내용을 쓸 게 없잖아요. 뭐 바뀐 게 있거나 아니면 펀더멘털 개선이 있거나 아니면 펀더멘털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레포트 쓰기가 좋고 레포트를 쓸 만한 명분이 되는데 지금 느닷없이 레포트 쓰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레포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쓸 게 없어요. 지금 뭐 다 쓸만한 얘기는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레포트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종목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스멀스멀 잘 올라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모르니까.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하루 조정했고요. 월수목 3일간 내내 이렇게 뭐 3%, 4%, 9%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쳐다보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올랐네? 또 올랐네? 또 올랐네? 정도지 얘가 막 급등했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덧 5만 원대까지 다시 왔네? 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거든요. 이런 주식들. 조용조용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리포트가 딱 나오고 사람들이 막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또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단기적인 급등,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급등은 또 차익 실현의 빌미거든요. 근데 이게 한올은 좀 차익 실현 빌미도 아닌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올이 좋은 게 뭐냐면 그 기준점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회사들도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런 주식들을 사는 건 물론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아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회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회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할 때 투자 판단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 회사를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주변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펀더멘털이나 그런 걸 비교할 때 아제넥스, 이뮤노반트,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뮤노반트와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어서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반절 정도가 적정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직 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오늘 2%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종가 때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5%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올도 2.5% 빠져야 되냐? 그 정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빠진다고 한올도 같이 빠진다는 논리는 너무 1차원적인 논리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이제 평생 단타만 하다가 이제 투자 못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이뮤노반트 떨어졌으니까 오늘 떨어질 거니까 NXT 시장 아침에 8시에 개장할 때 좀 팔고 그 다음에 만약에 1% 떨어지면 1% 떨어졌을 때 팔고 전날 이뮤노반트가 3% 떨어졌으니까 한올도 3%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되겠다. 그러면 비싸게 팔고 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면에서는 못 사겠죠. 여러분들 차트 한번 봐보시면 상당히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을 지금 갱신할까 말까 하는 와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뭐 쉽게 손이 나가겠습니까? 쉽게 손이 나가는 부분 투자자들은 어디예요? 외국인 기관들. 펀더멘털을 잘 알고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향후 2027년 주가가 얼마쯤 갈지 그레이브스병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처지고 있는데 그레이브스병 성공한다면
임상을 성공을 한다면, 그레이브스병의 시장 가치를 알고 있다면 2027년 하반기 임상 유효성 데이터 결과 발표가 나올 때 이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 추정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의 고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52,900원, 57,000원, 6만원이 고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외국인 기관들,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떨어질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노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 프로그램 매수 매도 물량들은 돈을 벌긴 벌겠지만 큰 돈은 못 벌겠다. 그리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올이 3만원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악재나 뭐 글로벌리 금융 악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떨어지기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단정짓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질환 하나 로만으로의 기대감으로도 2만원대까지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고요. 3만원대도 너무 싸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뇌가 도파민에 절어져 있지만 조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선 분명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4만원대로 내려갈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다시 42,000원이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강한 조정,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이 수급으로 인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그런 수급으로 인한 조정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선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저기 뭐 국토대장정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쳐볼게요. 계속 걸어가면 지쳐 쓰러져서 못 걸어요. 그쵸? 경기도 벗어나는 순간 충청도 정도 가면은 힘들어서 쓰러져 버릴 겁니다. 24시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까지 가기도 힘들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뭐 20km 갔다가 쉬고 50km 갔다가 한 이틀 쉬고 뭐 30km 갔다가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꾸준히 갈 수 있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주식이 피곤해져요.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고요. 장기 투자자들도 막 차익 실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급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이 꼬이는 상황이라고 하죠. 예, 단기적으로 상당한 긴 조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하고 올라가나 아니면은 뭐 길게 멀리 올라갔다가 장기간 조정하나 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주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올바이오파마를 정말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나도 좀 살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투자자들 떨구고 갈 시간이 필요해요. 10% 먹고 나오는 사람들, 20% 먹고 나오는 사람들, 이번 주 운 좋게 잘 들어와서 30% 먹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떨구고 갈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는 더 멀리,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파민, 잠시 제가 소방수를 투입해서 여러분의 그 불타고 있는 뇌를 잠깐 불을 꺼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내 도파민에 쩔어져 있는 내 뇌를 한번 고칠 때가 됐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자. 단기적으로 조정은 이제 또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이 됐다. 그쵸? 조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알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조정을 맞으면 언제가 기회지라고 보게 되고요, 시장을. 왜 오늘도 떨어지지? 막 3일 연속 하라 그래서 다시 4만원 밑으로 막 내려간다 이거예요. 48,000원, 7,000원 막 내려간다 치면 52,000원대 팔아야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겠죠. 이미지 트레이닝 미리 안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번 주 10% 잘 먹었네. 다음 주 또 다른 거 사면 되지 뭐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뭐 되시는 거는 뭐 수익이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저는 이제 한올 주주 입장이고 장기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을 거고 일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떨어지네. 지금이라도 팔까? 야, 이번 주 30% 20%나 먹었는데 많이 먹지 않았나? 일주일에 20%면 은행이자 1년 이자의 거의 한 10배 수준인데 잘 먹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면서 상당히 흔들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폭발할 사람이 분명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도파민을 이어가려면 매도에서 차익 실현을 내는 것 말고는 하락할 때는 이제 도파민에 쩌든 뇌를 다시 도파민을 보충하려면 차익 실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한 방법은 뇌에서 막 도파민 하면서 이제 시킵니다. 차익 실현해라. 그럼 난 도파민에 쩌들 거야. 수익 실현할 때 그 기분 알지? 하면서 매도를 부추기게 될 겁니다. 뇌에서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잠깐 꺼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리 끄겠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기업가치 잘 생각해 보시고 이뮤노반트가 3% 떨어진다고 하늘도 3% 떨어져야 되냐? 그럼 언제 저평가 해소됩니까? 그쵸? 그렇게 된다면 저는 땡큐죠.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월급 들어오는 날 조금씩 더 사면 되니까요. 지금 뭐 밑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지금 한두 주 더 산다 그래서 평단이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7년 하반기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결과가 뭐 100%는 아닙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뭐 낙관론이 있는 투자자가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레이브스병 결과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이 아니더라도 유효성 결과가 긍정적으로만 나와주더라도 시장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만원, 4만원, 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2027년 하반기 그리고 2028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멀리 갈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도파민을 잠깐 접어두시고 달콤한 수익이었죠. 수익 실현하고 싶으시죠. 뇌에서 그렇게 시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오래 하신 분이라면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심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우여곡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겪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기 조정은 1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거의 뭐 저를 믿으세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주가를 모르고요. 하늘바이오파마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고 하늘바이오파마의 주주일 뿐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절대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나름 잘 판단해 보시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번은 더 해보시고 단기적인 조정 때려 맞을 때 그런 그 기업 가치를 바라보셔야지 그런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호가창 보시고 파는 사람은 없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청원참여님과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